오늘 소개해 줄 책은 시간이 흐르면 생명을 먹어요라는 네. 책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지만 특히 네네. 어른들한테는 너무 그렇죠. 좋은 책들인 것 같아요. 책을 그냥 한 권 놔두고 그냥 두고두고 그냥 이렇게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냄비 속 양파는 부드러워지고 손등은 쭈글쭈글 거칠해지지.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져. 감자는 싹이 나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익숙하지 않은 작가인데 이 문장 하나하나가 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책이지만.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더라고요. 스페인이 바로 옆이니까 바르셀로나 뭐 이런 데서 그래픽 디자이너도 활동하고 이제 2014년, 15년 포르투갈의 그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되기도 한 그런 작품인데 보면은 그림이 참 유니크해요. 디자인적인 면이 확실히 있죠. 네. 디자이너들이라서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촌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멋있어지기도 하고 네. 또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흐르면 여기서는 여기 욕조의 물은 채워지잖아요. 한 방울 두 방울 하다가. 그렇지만 세면대의 물은 계속 여기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이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채워지는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네, 요런 그 대조, 이 대조가 그래 우리가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집착해서 그렇게 뭐 잃는 것만 생각하거나 얻는 것만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특히 나이가 든다는 것과 되게 결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을 흐르면 이 책과 생명을 먹어요라는 책이 전혀 관계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먹어요에서는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 더 자세히 보면은 도축업자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도축을 한다는 것은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에서 보면은 가장 밑바닥 직업이잖아요. 이 작가는 일본 작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죽이는 직업,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 생명을 없애버리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죽이지 않으면 선생님 어떻게 살아요? 이거 진짜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도축업은 살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그런 게 우리 인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뭐 잠언 같은 경우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생을 하면서 육식을 먹으면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잠깐 한 구절 읽어보면 신호부 어째서 아빠가 그냥 보통 정육점에서 일하신다고 했지? 왜냐하면요 그게요 멋지지 않아서요. 예전에 도축장에서 아빠를 본 적 있는데 피가 잔뜩 묻어있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신호부 너희 아빠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너도 교장 선생님도 회사 사장님도 친구들도 모두 고기를 먹을 수 없어. 아빠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야. 야, 신호부의 학교 선생님이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실 도축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열매를 따는 일도 그렇고 사실 사과를 따는 일, 귤을 따서 우리가 먹고 또 농사를 지으면 배추를 뽑고 무를 뽑고 김장을 하고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사실 쌀이나 밀도 다 낫으로 꺾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 피가 묻어있는 일만 나쁜 것이냐 하는데 근데 똑같이 피를 묻히더라도 의사는 되게 좋은 일인 것처럼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이 생각하면은 이 도축업자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일들
생명을 죽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면과 이 생명을 먹어요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가 쌓이듯이 네, 생명을 먹는 것도 지혜를 쌓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렸을 때도 키우던 소, 네. 외갓집에서도 소를 키웠는데 키우던 소를 잡아 먹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아빠가 네. 동네 어떤 아이의 그 집에 소를 잡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누구네 소일 경우에.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빠가 용기를 내잖아요. 맞아요. 예. 그 소가 죽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네,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한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더 많이 다친다.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네, 다 말귀를 알아먹는, 네, 알아듣는. 예, 참 인간적이었습니다. 네, 예, 가만히 있어야 해. 알았지? 가만히 있어야 해. 네. 미아가 소 이름인데, 미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아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투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카모토 씨는 소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좀 마음이 찡하면서. 예. 그리고 그 소를 맡긴 동네 할아버지가 도축장에 들려가서, 네. 그 고기를 조금 가지고 가서 식구들과 함께 먹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녀는 울면서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자, 어서 먹으렴. 미아에게 고맙다고 하고 먹자꾸나.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은 미아에게 미안하잖아. 같이 먹자. 응? 하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그쵸.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작가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편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도축업을 하는 분들도 정말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데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세상은 수많은 직업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직업들이 과연 책에 나온 흔히 부모나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멋져 보이지 않은 직업도 너무나 소중한 그렇죠. 직업이라는 거. 색채도 정말 서로 엄청난 대조가 되지 네, 않나요? 맞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그 정말 디자이너 작가가 그린 것처럼 이게 딱 원색으로 노랑, 빨강, 파랑, 녹색 요걸로만 그림을 다 그렸어요. 굉장히 단순한 색조로 나가요. 그런데 굉장히 집중력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런데 이 생명을 먹어요는 사실 독축업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보시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하고 검정색 이 두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목탄처럼 그냥 검정색 단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상화와 무상화의 경계처럼 되어 있어요. 그 미아라는 소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지만 상상의 여지를 그만큼 많이 남겨둬서. 그래요. 이걸 너무 막 사실적으로 그렸으면 너무 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이 그림처럼. 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읽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담담하게 내적으로 그것을 곰곰이 곱씹어볼 수 있도록 그려져 있어서 참 오히려 더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에서 추구하는 그런 주제하고 그림 기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선택했을 때 더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출판과 좋은 그 작가들은 참 이런 거를 정말 잘 선택해서 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먹어요. 시간이 흐르면 한번 읽어보세요.